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기사 필기 제 2020년 제1, 2회 문제 중에서 4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무거운 분진인데요. 납분진, 주물사, 금속가루 분진의 일반적인 반송 속도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지금 해설에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자, 무거운 분진, 젖은 톱밥이나 입자가 혼입된 금속, 샌드블라스트, 주철 보링 분진, 납 분진. 그리고 요거는 20에서 22.5고요. 무겁고 습한 분진. 그래서 습한 시멘트, 작은 칩이 혼입된 납, 성면 덩어리는 22.5 이상이다. 그죠? 자, 근데 현재 요거는 뭐냐면요. 기술 지침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2019년에 개정된 기술 지침의 내용이에요. 근데 과거 지침에는 값이 25였는데요. 최근 들어 지침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아무래도 지침의 내용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해서 지침 내용 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필기에 그대로 나온다면 여기서 답은 25m/s가 가장 적합하다. 그죠? 하지만 암기를 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지침의 내용대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여과 제진 장치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있습니다. 여과 제진 장치는 입자상 물질 같은 것을 이제 여과시키는 거죠. 그죠? 걸러내는 거잖아요. 첫 번째, 여과 속도가 클수록 미세 입자 포집에 유리하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제대로 포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과 속도가 느릴수록 미세한 입자의 포집에 유리합니다. 1번 틀렸다. 그죠? 연속식은 고농도 함진 배기가스 처리에 적합하다. 그죠? 이거 맞습니다. 습식 제진에 유리하다 했는데요. 이 여과 걸러내는 건 습한 가스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조작 불량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적합한 거는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요거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파란색 별표 해보겠습니다. 호흡기 보호구의 밀착도 검사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밀착도라는 건요, 우리가 방진 마스크 같은 경우에 얼굴에 밀착이 되지 않고 얼굴에서 떠버린다면 그 밀착되지 않은 틈으로 먼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호흡구가 앞면에 얼마만큼 밀착이 되는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량적인 방법에는 정량적이라는 건 양을 측정하는 걸 뜻합니다. 냄새나 맛, 자극성 물질을 이용한다. 자, 이렇게 냄새, 맛, 자극 물질을 이용하는 건 정성적인 방법이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밀착도 검사란 얼굴 피부 접촉면과 보호구 앞면부가 적합하게 밀착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밀착도 검사를 하는 것은 작업자가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누설 정도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어떤 형태의 마스크가 작업자에게 적합한지 마스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어 작업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공장에서 접착 공정이 유기용제 중독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접착제로 사용하는 접착 공정 안에 유기용제가 있었다는 뜻이네요.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 환경 관리 대책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첫 번째, 신선한 공기에 의한 희석, 환기를 한다. 좋죠, 그죠? 공정을 밀폐해서 작업자와 격리시킨다. 좋습니다. 조업 방법, 다시 말하면 작업 방법을 위험하지 않은 걸로 개선한다. 좋죠. 보건교육 미실시가 아니죠. 근로자에게 위험하다라는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4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드 개구 내부로 작업 환경의 오염 공기를 흡인시키는 데 필요한 압력차에 관한 설명 중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지 상태의 공기 가속에 필요한 것 이상의 에너지여야 한다. 정지 상태의 공기를 가속, 움직이게 하기에 필요한 에너지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 맞겠죠? 개구에서 발생되는 난류 손실을
보존할 수 있는 에너지이어야 한다. 난류는 이제 소용돌이 회오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 손실을 보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개구에서 발생되는 난류 손실은 형태나 재질에 무관하게 일정한 게 아니고요. 자, 후드의 형태나 재질에 따라서 발생되는 난류 손실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가급적 손실이 적은 후드가 좋겠죠. 여기에 틀렸습니다. 공기의 가속에 필요한 에너지는 공기의 이동에 필요한 속도압과 같습니다. 그죠? 요 문제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90도 곡간의 반경비가 2.0일 때 압력 손실 개수가 0.27이 주어졌습니다. 속도압이 14라면 곡간의 압력 손실이 얼마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죠? 자, 델타 P는 근데 지금 곡간입니다. 이렇게 굽어졌다. 그죠? 각도가 있을 때는요.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90도분의 현재 각도 해주시고요. 자, 곱하기 뭐다? 예, VP다. 그죠? 속도압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현재 원래 압력 손실 개수 곱하기 VP 속도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곡간일 때는 곱하기 90분의 현재 각도만 추가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압력 손실 개수 0.27입니다. 곱하기 90도분의 현재 각도가 90도 곡간이다 했으니까 또 90이다. 그죠? 곱하기 현재 속도압이 14다. 그죠?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78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되겠습니다. 4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다. 그죠? 실기까지. 용기 충진이나 컨베이어 적재와 같이 발생 기류가 높고 유해 물질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작업 조건의 제어 속도. 제어 속도라는 건 자, 후드가 있잖아요. 그죠? 요 발생되는 오염 물질을 후드 안으로 끌어들이는 속도가 제어 속도죠. 아까 반송 속도는 끌어들인 오염 물질을 덕트로 이송하는 속도다. 그죠? 자, 가장 알맞은 것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생 기류가 높고 예, 활발하게 움직인다. 활발한 기동이다. 그죠? 이때 얘의 제어 속도는 1.0에서 2.5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에서 2.5니까요. 가장 적합한 거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8번 넘어가겠습니다. 귀덮개의 귀덮개입니다. 장점을 모두 짝지은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실기까지도 출제가 되니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기마개보다 귀덮개는 더 품으면 되니까요. 쉽게 착용할 수 있다. 맞다, 그죠? 기마개는 착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차음 효과가 달라지는데요. 기마개보다 일관성 있는 차음 효과 얻을 수 있다. 좋습니다. 크기를 여러 가지로 할 필요가 없죠. 웨이도에 삽입하는 형태는 그죠? 웨이도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이게 귀덮개는 그냥 아무나 쓸 수 있게 크기 여러 가지 할 필요 없고요. 착용 여부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장점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49번 넘어가겠습니다. 강제 환기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원칙으로 틀린 것은 자, 강제 환기라는 건 자연 바람으로 환기하는 게 아니고요. 팬을 가동해서 환기를 하는 것이다. 그죠? 자, 오염물질 배출구는 가능한 한 오염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점환기 현상을 방지한다가 아니라 점환기 효과를 얻는다라고 해야죠. 그죠? 이거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에 공기 배출구와 근로자 작업 위치 사이에 오염원이 와야 합니다. 배출구고요. 작업자가 있잖아요. 여기에 오염원이 있어야 작업자를 통과하지 않고 배출된다. 그죠? 좋습니다. 공기가 배출되면서 오염 장소를 통과하도록 공기 배출구가 유입구 위치를 선정한다. 여기서 이제 유입구다. 그죠? 공기가 들어오면요. 들어온 공기가 오염 물질을 희석시키고 배출되어야 되니까 들어온 공기는 오염 물질을 통과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죠? 오염원 주위에 다른 작업 공정이 있으면 공기 배출량을 공급량보다 약간 크게 하여 음압을 형성하면 안에가 오염물질이 있다.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라면요. 오염물질이 밖으로 못 나가죠. 밖에 깨끗한 공기가 안으로는 들어옵니다. 그죠? 자, 주위 근로자에게 오염물질이 형성되지 않는다. 좋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다. 그죠? 50번입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후드 흡인 기류의 불량 상태를 후드에
불량 상태를 점검할 때 필요로 하지 않는 측정 기계는 자, 열선풍속계, 연기 발생기, 피토튜브 전부 다 국소 배기 장치 점검에 사용된다. 그죠? 자, 근데 이번에 있는 나사산 온도계입니다. 요거는 액체나 기체 형태의 유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요. 이렇게 후드의 불량을 점검할 때는 사용하지 못한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5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가 됩니다. 원심용 송풍기 중 다익형 송풍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요거 제가 암기법 실어놨었죠? 한번 보고 익히시라고 다시 한번 볼게요. 다람쥐 날개는 그랬다. 그죠? 회전 방향과 동일한 앞쪽. 그래서 정량 날개형이었죠. 많지만 이게 다익형이다 라는 거고요. 속도가 느리고 송풍량이 떨어져서 저가이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송풍기의 임펠러가 다람쥐 쳇바퀴 모양으로 생겼다. 맞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압력 손실에서 송풍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맞다, 그죠? 고강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비싸다. 틀렸죠, 그죠? 자, 다른 송풍기와 비교하여 동일 송풍량을 발생시키기 위한 임펠러 회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소음이 작고 가격이 저렴하다. 그랬죠, 그죠? 틀린 거 3번 되겠습니다. 자, 52번 넘어가겠습니다. 덕트의 압력 손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압력 손실은요. 압력 손실은 압력 손실 계수 곱하기 VP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직관에서의 마찰 손실과 형태에 따른 압력 손실로 구분할 수 있고요. 압력 손실은 유체의 속도압에 반비례한다. 압력 손실은 이게 속도압이죠. 속도압이 커지면 압력 손실도 커지죠. 비례한다 해야죠. 그죠? 이게 틀렸습니다. 덕트 압력 손실은 배관 길이와 정비례한다. 그죠? 자, 보면요. 압력 손실은 F 곱하기 VP인데요. 다시 말하면 요거는 그죠? 람다, 관마찰 계수 곱하기 D분의 L, 직경분의 길이죠. 길이와 정비례한다. 맞다. 그죠? 그 다음에 VP는요. 2G분의 RV 제곱이었다. 그죠? 덕트 압력 손실은 관 직경과는 반비례한다.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압력 손실은 길이와는 비례하고 관 직경과는 반비례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3번 넘어가겠습니다. 송풍기 기시 회전 방향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설계되어 충분한 압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 원심력 송풍기 중에서 효율이 가장 좋다 했습니다. 뭐죠? 예, 그죠? 자, 우리가 또 이것도 암기법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날이 반대로 기울어진 터보형, 그죠? 날이 반대로 기울어진 터보형의 한계는 그랬죠. 터보형 또는 한계 부하형은 날이 반대로 기울어져 있고요. 기띠에 분진 쌓여 집진 후에, 먼지 집진 후에 설치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동풍의 변화 적고 효율이 좋다 했습니다. 동력, 풍량의 변화가 적고 효율이 좋다. 그죠? 그래서 요거 뭐다? 한계 부하형, 그죠? 예, 우리 후향 날개형, 터보형, 한계 부하형 동일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1번의 후향 날개형 송풍기가 되겠습니다. 54번 넘어가겠습니다. 전기 집진 장치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전기 집진 장치는요. 가연성 입자의 처리에 효율적이다 했는데 자, 전기 집진 장치는 고온의 입자상 물질, 폭발성 가스 처리는 가능하죠. 하지만 가연성 입자 처리는 어떠하다? 곤란하다.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죠. 자, 넓은 범위 입경과 분진 농도의 집집 효율이 높고요. 압력 손실이 낮기 때문에 가동 비용이 저렴합니다. 고온가스를 처리할 수 있어서 보일러와 철강로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 틀린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다. 그죠? 5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원형 덕트에 유체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삼각형 할게요. 정 어려우시면 답을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덕트의 직경을
2분의 1로 한다면 직광 부분의 압력 손실은 몇 배가 되겠습니까? 일단 직경을 2분의 1로 줄인다면 답은 변화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답부터 기억하자. 그죠? 몇 배다? 32배입니다. 32배가 됩니다. 자,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력 손실 델타 P는 자, 얘 결국 뭐다? 람다 곱하기 D분의 1 곱하기 20분의 RV 제곱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필요 없는 거 다 생략하시면 된다. 그죠? 이거 생략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D하고요. V의 관계인데 Q는 AV죠. V는 A분의 Q거든요. 다시 말하면 A는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Q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바꾸면 결국 뭐가 된다? V는 4파이 D 제곱분의 4Q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델타 P는 D분의 V 제곱이잖아요. V 대신에 요걸 대입한 거예요. 쫙 대입해서 푸시면 이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V 대신에 뭘 넣냐면 직경이 2분의 D일 때입니다. 그죠? 요거를 쫙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 1대 32가 나옵니다. 자, 계산하실 분들은 그냥 이거는 그죠? 그냥 천천히 계산만 하시면 나오긴 합니다. 해설 따라서 한번 계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넘어가겠습니다. 눈 보호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눈을 보호하는 보호구는 유해광선 차광보호구, 유해광선을 차단하는 거죠. 먼지나 이물질을 막아주는 방진 안경이 있다. 좋습니다. 자, 400A 이상의 아크 용접 시 차광도 번호 14의 차광도 보호 안경을 사용한다. 일단 이렇게 모르는 게 나오면 넘어가 볼게요. 눈, 지붕 등으로부터 반사광을 받는 작업에서는 차광도 번호 1.2에서 3 정도의 안경을 쓴다. 자, 우리가 차광도 번호 암기 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단순히 눈의 외상을 막는 데 사용되는 보안경은 열처리나 색깔을 넣은 렌즈를 사용한 필요가 없다. 틀렸습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색깔을 넣은 렌즈 또는 열처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넘어가겠습니다. 소음 작업장의 소음 수준을 줄이기 위하여 흡음을 중심으로 하는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한 후에 그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소음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다시 말하면 소음이 감소되지 않은 걸 고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음의 잔향 시간을 측정했더니 잔향 시간이 약간이지만 증가했다면 이거는 소음이 준 게 아니에요. 잔향 시간, 음이 남아있는 시간이 감소되어야 소음이 감소된 거죠. 틀린 건 1번 되겠습니다. 2번, 대책 후의 총 흡음량이 약간 증가. 흡음이라는 건 소리를 흡수했는 양이 증가했다. 좋다. 그죠? 소음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음 수준이 낮아지는 정도가 대책 수립 전보다 커졌다. 좋고요. 실내 상수 R을 계산해 보니 R 값이 대책 수립 전보다 커졌다. 자, 틀린 거는 1번 되겠습니다. 자, 58번입니다. 국소환기시설에 필요한 공기 송풍량을 계산하는 공식 중에서 점흡인에 해당하는 거 자주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공식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점흡인할 때 필요 송풍량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Q는 4파이 곱하기 X의 제곱, 요거는 이제 떨어진 제어 거리가 되겠습니다. VC, 그죠? 제어 풍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은 1번이다.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5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실기를 대비해서 조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확대각이 10도인 원형 확대관에서 입구 직관의 정합이다. 그죠? 입구의 정합이니까요. SP1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속도합, VP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정합과 속도합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확대된 출구다. 그죠? 직관의 속도합이니까 VP2라고 할게요. 확대 측의 정합, 다시 말하면 SP2를 계산하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단 확대각이 10도일 때 압력 손실 계수가 주어졌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확대 측의 정합을 계산하는 공식이죠. SP2는 하시고요. 자, 첫 번째 정합, 그죠? 입구 측의 정합 SP1 플러스 하시고요. 1 마이너스 압력 손실 계수다. 그죠? 곱하기 동합이죠. VP1 입구 측
VP2 예, 출구측 요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안 나와서 요거 좀 그죠? 공식 암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실기를 대비한다면 요 정도 공식까지는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그죠? SP1이 마이너스 15입니다.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압력 손실 계수 0.28이죠. 그죠? 곱하기 자, VP1이 얼마냐면 35고요. VP2가 25네요. 그죠? 35 마이너스 25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7.8이 나옵니다. 그죠? 미리미리 H2O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네요. 60번 보겠습니다. 목재 분진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 채취 장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 목재 분진의 측정에는 흡입성 분진 시료 채취기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죠? 우리가 호흡성, 흡입성 분진은 그 5과목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다시 나오겠습니다. 목재 분진은 흡입성 분진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 61번 문제 풀이 할게요. 자, 지금 질식 우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하 맨홀 작업에 앞서서 준비해야 할 장비나 보호구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질식이 우려될 때 제일 중요한 건 송기 마스크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산소 농도 측정기 작업 전준 후로 측정해야 되죠. 안전대 그죠? 만약에 추락이 우려된다면 필요하죠. 방독 마스크보다는 송기 마스크 더 우선이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2번 진동 발생 원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극적인 것은 했습니다. 제일 좋은 건요. 발생원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적극적이죠. 가장 소극적이라고 하면 진동은 그대로 둔 채 사람에게 오는 것만 막아주는 게 보호구죠. 그죠? 그래서 보호구 착용은 가장 소극적이고 원인을 없애는 건 가장 적극적이다 보시면 되죠. 현재 답 3번 되겠습니다. 63번 문제입니다. 전리 방사선에 의한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됐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자, 전리 방사선에 의해서 피부나 유전적 장애, 조혈 기능 장애 올 수 있는데요. 참호족은 어디서 생겼죠? 한랭한 환경에, 추운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또는 발이 차가운 물에 잠겼을 때 생기죠. 그래서 전리 방사선 영향이 아닌 건 1번의 참호족 되겠습니다. 64번 넘어가겠습니다. 고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질환자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환경 관리 방법 중에서 공학적인 개선에 해당되지 않는 것 됐습니다. 자, 소음원을 밀폐합니다. 소음원을 벽으로 격리하고요. 작업장에 흡음시설을 설치하는 건 공학적이다. 그죠? 아닌 건 바로 보호구의 지급이죠. 요 보호구를 지급한다라는 건 우리 뭐죠? 수음자에 대한 대책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죠. 그죠? 4번이 다시 볼게요. 64번. 예, 답은 2번이 맞네요. 그죠? 2번이 되겠습니다. 65번 넘어가겠습니다. 비이온화 방사선의 파장별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장은 실기를 대비해서 반드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UVA 구간이다. 그죠? 315에서 400 나노미터. 옹스트롱이라고 하면 한 개씩 붙여주시면 되죠. 그죠? 피부 노화 촉진된다. 좋습니다. 두 번째 적외선에서 IRB다. 그죠? 780에서 1400이 아니고요. IRB는 1400에서 3000이 되겠습니다. 이거 틀렸네요. 백내장 각막 화상은 맞습니다. 그죠? UVB 구간은 280에서 315 나노미터죠. 발진 피부 암이 생겼다. 그죠? 결막염 생기고요. 가시광선은 400에서 700 나노미터 구간입니다. 광화학적이거나 열에 의한 각막 손상, 피부 화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6번 문제입니다. WBGT죠. 그죠? 습구, 훅구, 온도 지수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표시 단위는 절대 온도 K입니까? 아니죠. 그죠? 예, 도시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 그죠? 자, 단위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기온이나 기습, 기류나 복사열을 고려하여 계산하고요. 태양 광선이 있는 우계,
태양광선이 없는 옥내로 구분되죠. 고온에서의 작업 휴식 시간비를 결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맞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67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작업자 A의 4시간 작업 동안 소음 노출량이 76%입니다. 측정 시간에 있어서 평균치는 몇 데시벨입니까? 했습니다. 그죠? 자, 시간가 중 4시간 동안의 평균 소음 수준이죠. TWA 농도다. 그죠? A는 공식이요. 16.61 곱하기 로그. 자, 무턱대고 100이 아니다. 그죠? 요 100은 12.5 곱하기 노출 시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4시간 노출됐으니까요. 이 100이라는 건 12.5 곱하기 보통 작업 시간 8시간 했는 건데요. 지금처럼 시간 주어질 때는 시간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12.5 곱하기 4시간분의 위에는 D죠. 소음 노출량 퍼센트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요거 계산기 계산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90 빼먹었다. 그죠? 하면 93.02 데시벨이 되겠습니다. 자, 68번 넘어갈게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이온화 방사선과 비이온화 방사선을 구분하는 경계를 광자 에너지라고 하죠. 얼마입니까? 네, 12 일렉트릭 볼트다 기억했죠. 그죠? 그래서 가장 근사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이상기압에 의하여 발생되는 직업병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인자가 아닌 거죠. 자, 우리가 고압 환경에서의 2차적인 가압 현상이 있었다. 그죠? 첫 번째 질소의 마취 작용인데요. 질소는 4기압 이상에서 마취 작용을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는 산소 중독 증세입니다. 산소 분압이 2기압을 넘으면 산소 중독 증세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이산화탄소 작용인데요. 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산소의 독성과 질소의 마취 작용을 촉진시킨다라고 했다. 그죠? 자,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2번의 이산화황이 되겠습니다. 자, 70번입니다. 자연 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창의 면적은 방바닥 면적의 15에서 20%다. 좋다. 그죠? 조도의 평등을 요하는 작업실은 남향은 안 되죠. 빛이 너무 강하잖아요. 자, 뭐죠? 북향이나 동북향입니다. 많은 채광을 요구할 때는 남향이죠. 이건 틀렸고요. 실내 각점의 개각은 4에서 5도, 입사각은 28도 이상. 좋다. 그죠? 유리창은 청결하더라도 10에서 15% 정도 조도가 감소되는 것은 있겠죠.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7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빛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세기는 조도가 아니라 광도죠.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형광등이 하나 있다 할게요. 이 빛이 내고 있는 전체 빛의 세기는 광도입니다. 그죠? 이 빛이 바닥에 쫙 내려와서 요 단위 면적 안에 비추는 빛의 양이 뭐다? 조도가 됩니다. 그래서 도도는 거리 제곱, 미터 제곱이니까 면적이죠. 분의 빛의 양, 광도가 된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단위 평면적에서 발산이나 반사되는 광량은 휘도. 발산된다라는 건 이제 광속 발산비 또는 휘도죠. 눈부신 빛을 뜻하고요. 룸에는 1촉광의 광원으로부터 단위 입체각으로 나가는 광속의 단위 맞다. 그죠? 조도는 어떤 면에 들어오는 광속의 양에 비례하고 입사면의 단면적에 반비례. 광도에는 비례, 단면적에는 반비례 맞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7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52% 정도를 차지한다.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오죠. 그죠? 피부 조직 온도를 상승시켜 충혈, 혈관 확장, 각막 손상, 두부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죠? 바로 적외선이죠. 태양 복사 에너지 52%를 차지합니다. 자, 열선이라고 한다. 그죠? 절대 온도 이상의 모든 물체는 적외선을 복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7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주 나온다. 그죠? 감압병의 예방 및 치료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감압이 끝날 무렵에 순수한 산소를 흡입시키면 예방적 효과와 함께 감압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맞죠?
잠수 및 감압 방법은 특별히 잠수에 익숙한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1분에 10m 정도씩 잠수하는 게 좋습니다. 고압 환경에서 작업할 때 질소를 헬륨으로 대치하면 성대에 손상을 입힌다 아니다, 그죠? 질소를 헬륨으로 대치한 공기를 호흡시키는 게 좋죠. 그래서 질소는 우리가 기포를 형성해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데 훨씬 헬륨이 기포 형성도 좋고 체외로 빠르게 배출된다라고 했습니다. 감압병의 증상을 보일 때 환자를 인공고압실에 넣어 혈관이나 조직 속에 발생된 질소의 기포를 다시 용해시킨 후에 천천히 감압하는 게 좋다.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74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흡구 온도가 32, 건구가 27, 자연 습구 온도 30일 때 실내 작업장 또는 뭐가 없는 태양 광선이 없는 옥외하고 똑같다, 그죠? 습구, 흡구 온도 지수는 자, 실내나 태양이 없는 옥외다, 그죠? 이거 태양이 없기 때문에 뭐 없애자? 건조한 건구온도 없애버리자,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자, 옥내나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장소는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플러스 0.3 곱하기 흡구 온도죠. 그래서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30 플러스 0.3 곱하기 흡구 온도 32도씨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0.6도씨가 되겠습니다. 자, 75번도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저온 환경, 한랭 환경이죠. 1차적인 생리적인 반응. 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추울 때는요, 몸이 떨리면서 모든 게 감소되고 축소됩니다. 그죠? 하나만 주의하라 그랬죠? 화학적 대사작용은 증가한다. 그죠? 요거 맞고요. 근육 긴장의 증가와 떨림이 있고요. 피부 혈관 수축되죠? 체표면적도 증가가 아니라 감소된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음에 의하여 발생하는 노인성 난청의 청력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고주파 영역으로 갈수록 큰 청력 손실이 예상된다. 맞다, 그죠? 우리가 고주파음이 저주파음보다 더 유해합니다. 그죠? 2000Hz에서 가장 큰 청력 장애가 예상된다. 아니죠, 그죠? 요거 많이 나왔습니다. 자, 소음성 난청은 4000에서 6000에서 생기고요. 주로 4000Hz 영역에서 가장 많이 시작해서 전 영역으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요것도 틀렸죠. 자, 1000Hz 이하에서는 청력 손실이 잘 생기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요 설명도 틀렸고요. 옳은 것은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7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압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체 증상으로 볼 수 없는 거. 고압은 어디죠? 물속에 들어갔을 때 잠수나 잠암 작업이다. 그죠? 부종, 압치통, 폐압박, 폐수종. 요 중에서 폐수종은 저압 환경에서 잘 생겼죠. 자, 고공, 그죠? 위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진행성 기침과 호흡 곤란이 일어나고요. 산소 공급과 해면으로 귀환하게 되면 급속히 소실된다 그랬죠. 어른보다는 순화 속도가 느린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78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음이란, 음파란 대기압보다 높거나 낮은 압력의 파동이고 매질을 타고 전달되는 진동 에너지다. 그죠? 좋죠. 주파수란 1초 동안에 음파로 발생되는 고압력 부분과 저압력 부분을 포함한 압력 변화의 완전한 주기이다. 그죠? 3번, 음의 단위는 물리적 단위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감각 수준인 데시벨이라는 무차원 비교 단위를 사용합니다. 4번에 사람이 대기압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압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에서 20 뉴턴 퍼 미터 제곱까지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2 곱하기 10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요게 틀렸다. 그죠? 자,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되고요. 요 문제는 파란색 별표. 파란색으로 별표할게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흡음재 종류 중 다공질 재료라는 건 구멍이 났는 재료를 말합니다.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거. 자,
흡음재 중에서 다공질 재료는 앞면, 펠트, 발포 수지 재료, 유리면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석고보드를 보면요. 예, 벽에도 석고보드 넣잖아요. 구멍이 나 있진 않죠. 그죠? 그래서 아닌 건 3번 되겠습니다. 80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자, 6N/m 제곱의 음압은 약 몇 데시벨의 음압 수준인가? 음압 수준 SPL이다. 그죠? 뭐였죠? 다른 건 10 곱하기 로그였는데요. 음압은 20 곱하기 로그. 감각소음이라 그랬죠. 그죠? 자, 밑에는 뭐였습니까? P0인데요. 자, N/m 제곱일 때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었죠. 다인 퍼 센티미터 제곱. 길다. 그죠? 동그라미를 하나 예, 빼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단위가 뉴턴 퍼 미터 제곱이니까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분의 현재 음압 U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로그가 빠졌습니다. 로그. 그죠? 109.54 데시벨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산업 독성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예. 메탈로신인이다. 그죠? 메탈로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방향족 아미노산이 없다. 주로 간장과 신장에 많이 축적된다. 카드뮴과 결합하면 독성이 강해진다라고 했는데요. 이 메탈로신인은 카드뮴과 결합하면 금속 단백 화합물을 형성해서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시스테인이 주 성분인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습니다. 자, 82번입니다. 직업병의 유병률이란 발생률에서 어떤 인자를 제거합니까? 라고 했다. 그죠? 유병률은 어떠한 시점에서 병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미 존재하는 질병의 비율을 뜻합니다. 근데 이 유병률이란 발생률에서 뭐를 제거한 거다? 기간은 개념이 없어요. 어떤 시점에서 얼마만큼 질병이 존재하는가이기 때문에 기간은 무시된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83번 문제 보겠습니다. 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페인트, 신너, 잉크 등의 용제로 사용되고요. 장기간 노출될 때 말초신경 장애가 초래되어서 사지의 지각 상실과 심근마비 등의 다발성 신경 장애를 일으킵니다. 파라핀계 탄화수소의 대표적인 유해 물질은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페인트, 신너, 잉크 등의 용제로 쓰고요. 장기간 노출되면 말초신경장애, 다발성 신경장애를 유발한다. 그죠? 바로 2번의 노말헥산이 답이 되죠. 그죠? 자, 요 노말헥산은 자, 2000년대 전자부품 사업장에서 우리나라다. 그죠? 외국인 근로자에게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을 집단으로 유발시킨 예, 물질이 되겠죠?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4번 넘어갈게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만성 전신 중독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그 독성이 가장 강한 방향족 탄화수소는 했습니다. 방향족 탄화수소 중에서 급성 전신 중독을 일으키는 독성이 강한 순서는 톨루엔, 크실렌, 벤젠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요. 톨루엔이 가장 강하다가 되겠습니다. 8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주 나옵니다. 사업장에서 노출되는 금속의 일반적인 독성 기전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첫 번째 금속은 효소를 억제합니다. 그죠? 자, 대부분의 독성 금속은 단백질과 직접 반응해서 효소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켜서 억제시킵니다. 두 번째, 금속 평형을 파괴합니다. 어떤 금속이 지나치게 공급이 되면 생물학적 단계의 필수 금속이 과잉되거나 고갈, 이렇게 필요한 금속이 너무 많거나 부족한 평형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간접 영향으로 대부분의 금속은 세포 성분의 역할을 변화시키고요. 필수 금속 성분을 대체한다. 그죠? 필수 금속과 화학적으로 유사한 독성 금속이 필수 금속을 대체하는 이러한 독성 기전을 발휘한다. 그죠? 자, 그래서 아닌 것은 효소 억제, 금속 평형 파괴, 중추식경계 활성 억제, 필수 금속 성분의 대체. 답은 3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86번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유기성 분진은 어떤 것인가 그랬다, 그죠? 자, 우리가 무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에 해당하는 것, 무기성 분진을 찾으라는 거네요. 이게 종류가 많으니까 요걸 암기했다, 그죠? 연초, 핀, 농부의, 주, 모발에서 설탕 나오면 면목 없다,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면폐증입니다, 그죠? 면폐증이고요. 면폐증. 답은 3번의 규폐증이 무기성 분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 넘어가겠습니다. 생물학적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첫 번째, 화학물질의 종합적인 흡수 정도를 평가한다. 좋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노출 기준을 가진 화학물질의 수보다,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기준의 수보다 BI를 가지는 화학물질의 수가 더 많다. 아니죠, 그죠? BI보다는 노출 기준이 훨씬 많죠. 요거 틀렸죠? 생물학적 시료를 분석하는 것은 작업환경 측정보다 훨씬 복잡하고 취급이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나온 시료이기 때문에 훨씬 분석이 어렵겠죠, 그죠? 근로자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정도를 소변이나 호기, 혈액 중에서 그 물질이나 대사, 산물을 측정함으로써 노출 정도를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건 2번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자, 8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기를 대비해서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그죠? 니트로벤젠의 화학물질의 영향에 대한 생물학적 모니터링 대상으로 오른 것은, 자, 암기법이 좀 이상했지만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첫 번째, 마녀털 그랬잖아요, 그죠? 톨루엔이 털이죠. 마녀산이다, 그죠? 마녀털에 페놀 그랬죠. 페놀 냄새 배었다 그랬죠. 벤젠은 소변 중 페놀 또는 소변 중에 뮤코닉산이 되겠습니다. 메틸 마녀 크시더니 메틸 마녀가 자랐다 그랬죠. 자, 크실레는 소변 중 메틸 마뇨산입니다. 자, 니트로벤 메타헤모 그랬죠, 그죠? 니트로벤젠은 메타헤모글로빈이죠. 에틸벤 만델린 그랬죠. 에틸벤젠은 소변 중에 만델린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황화탄 TTCA, 그죠? 이황화탄소는 소변 중 TTCA, 소변 중 이황화탄소였죠. 그래서 옳은 것은 하면 뭡니까? 니트로벤젠은요. 자, 니트로벤 메타헤모 할 때 4번 혈액에서의 메타헤모글로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9번 넘어가겠습니다. 직업성 천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로 나열된 것은, 그죠? 아직 기억 못 하셨으면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직업성 천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 그죠? TDI, TMA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해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90번 넘어갑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생리적으로는 아무 작용도 하지 않아요. 공기 중에 많이 존재하면 산소 분압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조직에 필요한 산소 공급 부족을 초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산소 분압을 저하시켜서 산소 공급 부족을 초래한 건 단순 질식제였죠, 그죠? 수소나 탄산가스, 질소,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 성분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91번 넘어가겠습니다. 크롬 화합물 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앞에서 코 흘리는 크롬 그랬다, 그죠? 그래서 크롬은 요즘에 크롬 양을 검사하여 진단합니다. 크롬 만성 중독의 특징은 코, 그죠? 폐, 위장의 병변을 일으킵니다. 중독 치료는 배설 촉진제인 CADTA 틀렸다, 그죠? 크롬 중독은요, 응급조치로 우유와 비타민C, 이렇게 기억하세요. 코 흘리는 크롬, 애기 같다, 그죠? 우유하고 비타민C 먹이자, 이렇게 하면 중독 치료 되겠죠. 만성 크롬 중독일 때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게 되겠네요. 정상인보다 크롬 취급자는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3에서 31배나 높습니다. 자, 이렇게 크롬 화합물은 폐에도 암을 일으키죠. 폐암 또는 비강암, 그죠? 비중격 전공증, 이렇게 코에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92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기관지와 폐포 등 폐 내부의 공기 통로와 가스 교환 부위에 침착되는 먼지로서 공기역학적 지름이 3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를 가진다. 그죠? 자, 입자상 물질은요, 첫 번째 흡입성 분진이죠. 자, 위에, 그죠? 요거는 호흡기 어느 부위에 침착해도 독성을 나타냅니다. 자, 평균 입경 100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흉곽성 분진, 그죠? 요 밑으로 내려가죠. 하기도나 가스 교환 부위에 침착되어 독성 나타냈고요. 평균 입경은 10 마이크로미터였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았다, 그죠? 깊숙이 내려가는 호흡성 분진입니다. 자, 가스 교환 부위, 그죠? 폐포에 침착해서 독성을 나타내고요. 평균 입경이 4 마이크로미터다. 이거는 꼭 암기해 주셔야 되죠. 자, 그럼 문제에서는 뭐를 물었습니까? 평균 입경이 30 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를 가지고 가스 교환 부위에 침착된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적합한 거는 현재 흉곽성 분진 되겠죠? 하기도나 가스 교환 부위고요. 평균 입경이 10이다라고 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93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극성 접촉 피부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홍방과 부종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작업장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피부 질환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알레르기 반응이 수반되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틀렸다. 그죠? 아, 예, 요거 맞죠? 알레르기 반응이 수반되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고요. 항원에 노출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노출되었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노출되었을 때 세포 매개성 과민 반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작용의 결과다 했는데요. 이 자극성 접촉 피부염은 과거 노출과 무관해요. 지금 어떠한 피부 접촉이 자극을 주는가를 뜻하지 과거의 노출 경험 때문에 이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요거 기억 어려우시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4번 넘어가겠습니다. 중금속과 중금속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주 나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크롬은 폐암이고요. 파킨슨병은 수은 아니죠, 그죠? 양파 기억해도 된다 그랬죠? 망간이 파킨슨병이죠. 납은 소화의 IQ를 저하시키고 카드뮴 호흡기 손상을 일으킨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95번입니다. 작업 환경에서 발생될 수 있는 망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주로 철합금으로 사용되고요. 화학공업에서는 건전지 제조업에 사용됩니다. 만성 노출 시에 언어가 느려지고 무표정하게 되며 망파 그랬죠. 파킨슨 증후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망간은 호흡기 소화기 피부를 통하여 흡수되고 이 중에서 호흡기를 통한 경로가 가장 많고 위험하다 그죠. 급성 중독 시에 신장 장애를 일으켜 자, 이렇게 신장 장애를 일으켜 요독증으로 8에서 10일 이내 사망하는 건 크롬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4번이죠.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6번 넘어갈게요. 실기까지 중요하죠. 유해 물질을 생리적 작용에 의하여 분류한 자극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자극제 다시 한번 볼게요. 상기도 점막 자극제는 물에 잘 녹는 물질로 암모니아, 크롬산, 염화수소, 불화수소, 아황산 가스 등이 있습니다. 그죠? 자, 입에 들어오자마자 녹아버리니까요. 상기도에 자극을 줍니다. 상기도 점막 및 폐조직 자극제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중등도, 그죠? 좀 보통 정도 농해도니까 요만큼 내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염소, 브롬, 요오드, 플로르, 염소, 산화물, 오존 등이 있습니다. 자, 잘 녹지 않는 게 제일 밑에까지 가겠죠? 종말기관지, 폐포, 점막, 자극제입니다.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그죠? 요거 기억하셔야죠. 이산화질소, 삼염화 비소, 보스겐 등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볼게요. 1번, 상기도 점막에 작용하는 자극제는 크롬산, 산화에틸렌 등이 해당된다. 상기도 점막 자극제, 크롬산, 산화에틸렌, 그죠?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크롬산하고 산화에틸렌 됐고요. 2번, 상기도 점막과 호흡기관지에 작용하는 자극제는
불소와 요오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오드, 그죠? 불소, 이런 거는 상기도 점막 및 폐조직 자극제죠. 호흡기관의 종말기관지와 폐포 점막에 작용하는 자극제는 수용성이 높아 심각하다. 자, 수용성이 높다는 건 잘 녹아요. 그거는 상기도에서 녹아버리니까 상기도 점막 자극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틀리게 설명한 건 3번이 되고요. 피부와 점막에 작용하여 부식작용을 하거나 수포를 형성하는 물질을 자극제라고 한다. 그죠? 자, 고농도로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이나 각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97번입니다. 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어떤 물질의 독성에 관한 인체 실험 결과 안전 흡수량이 체중 kg당 0.15mg이다. 요거는 0.15mg/kg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체중이 70kg인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작업할 때 이 물질의 체내 흡수를 안전 흡수량 이하로 유지하려면 공기 중 농도를 얼마 이하로 해야 합니까? 했습니다. 그죠? 폐 환기율은 1.3, 체내 잔류율 1.0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체내 흡수량이다. 그죠? 미리그램은 CTVR입니다. 지금 근데 계산하라는 거 C가 맞는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농도를 얼마 이하로 해야 합니까? 라고 했다. 그죠? 자, CTVR에서 농도는 뭔가면요. C잖아요. 그래서 C는 결국은 TVR분의 mg이 됩니다. 그죠? T는 작업시간 아까 8시간 나왔고요. V는 폐환기율 그죠? 1.3이다 나왔고 R 체내 잔류율 1.0이다 나왔고요. 미리그램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는 0.15mg/kg 있죠. 0.15mg/, 밑에 킬로그램이 있어요. 킬로그램을 없애기 위하여 뭘 곱해주자? 체중 70kg 이렇게 곱하면 킬로그램 없어지고 미리그램만 남겠죠.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1.01mg/m 3승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ACGIH에서 규정한 유해물질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유해물질의 허용 기준은 첫 번째는 TLV, TWA죠. 8시간 평균 노출 기준입니다. 두 번째 TLV, STL이죠. 단기간, 다시 말하면 15분이죠. 그죠? 노출되는 기준이고요. TLVC다. 그죠? 최고 노출 기준이죠. 해당되지 않는 거 4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번 넘어가겠습니다. 먼지가 호흡기계로 들어올 때 인체가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전으로 가장 적정하게 조합한 것은 했습니다. 이렇게 먼지에 대한 인체 내의 방어 기전은 첫 번째 점액 선모 운동이다. 그죠? 기관지에 있는 점액 선모 운동을 통해서 기도와 기관지에 침착된 먼지는 점액 선모 운동과 같은 방어 작용에 의해 정화가 되죠. 가장 기초적인 방어 기전이 됩니다. 두 번째는 대식세포죠. 대식세포는 이물질을 포식, 소화시켜서 먹어 없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식세포가 방출하는 효소의 용해 작용으로 제거가 됩니다. 자, 그럼 맞게 된 건 뭐죠? 점액의 선모 운동과 폐포의 대식세포 작용이 되겠다. 그죠? 자, 마지막 100번 문제 풀어볼게요.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의 호흡기계 축적 기전 실기까지 암기해야 합니다. 그죠? 첫 번째는 충돌이나 관성 충돌, 두 번째 침전 또는 중력 침강, 세 번째 차단, 네 번째 확산, 다섯 번째 정전기 침강까지 해당되죠. 해당되지 않는 거 1번의 교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1회 기출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역시나 매겨두셨는가요? 틀렸는 문제가 있다면 책을 덮지 마시고요. 반드시 다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